일정성분배 법칙. 일정성분배 법칙은 1799년에 뭐 프루스트라는 사람,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말일까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뭐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우리가 물을 한번 볼까요? 자, 물은 수소하고 수소하고 뭐가 만날까요? 산소가 만나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H2O. 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개수비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두 개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니까 여기 한 개죠? 여기다가 2 적고, 2 적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될까요? 앞에다가 2를 적고, 뒤에, 여기 앞에다가 2를 적게 됩니다. 그러면, 자, 4개, 2개, 4개, 2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나 개수가 어때요? 같죠? 자, 이때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숫자 보이십니까? 네, 이 숫자가 무슨 비라고 했습니까? 개수비라고 했죠. 이 개수비는 뭐하고 같을까요? 바로 분자수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분자수비는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할게요. 이거는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은 산소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2개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산소 같은 경우가 이게 하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게 얘 한 개와 얘 2개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대 1대 2가 일정한 개수비로 성립하는 건 맞는데 이들이 일정한 질량비로 성립한다. 2대 1대 2의 질량비로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이 1이고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6이라는 가정하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수소는 일자리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산소는 한 개당 16이니까 16자리가 몇 개 있겠습니까? 2개 있겠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32가 됩니다. 그러면 자, 16자리 한 개에다가 일자리가 2개 있으니까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자, 하면 얼마가 될까요? 18이 되겠죠? 이런 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반응 전에 수소는 4가 있습니다. 반응 전에 산소는 32가 있어요. 반응을 시키고 나니까 물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물이 36이 생겼죠.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어떨까요? 4, 30이면 반응 전에는 36이고 반응 후에 36이 되겠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대 32대 36 이걸 만약 그램으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수소는 몇 그램이 반응했을까요? 4g이 반응했죠. 산소는 몇 g이 반응했습니까? 32g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물은 몇 g이 생성되었을까요? 36g이 생성되었죠. 그래서 약분이 됩니까? 1대 8대 9의 비율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반응 전에 수소가 만약에 4g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산소는 만약에 16g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들의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1대 8로 반응하죠. 맞나요?
1대 8이니까 자, 반응을 한번 시켜볼까요? 반응을 한번 시켜보면 만약에 수소가 4g이 모두 반응을 하려면 산소는 몇 g이 반응을 해야 될까요? 32g이 반응해야 되겠죠. 1대 8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산소는 몇 g 밖에 없습니까? 16g 밖에 없죠. 그럼 누가 반응을 다 했을까요? 산소가 16g 반응을 다 했으면 수소는 몇 g이 반응했을까요? 2g이 반응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응을 딱 시켜보면 반응 후가 되면 자,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4g 중에서 2g만 반응했으니까 몇 g이 남았을까요? 2g이 남았겠죠? 산소는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물은 몇 g이 생성되었을까요? 몇 g이 생성되었을까요? 2g 반응했고 16g 반응했으니까 물이 생성된 거는 결론적으로 18g이 생성되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녀석은 누가 될까요? 얘, 얘, 얘 이렇게 됩니다. 몇 대 몇일까요? 1대 8대 9가 되겠죠. 자, 그럼 몇 그램 남았습니까? 2g 남았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반응 전에 총 물질의 질량은 몇 g 있겠습니까? 20g 있죠. 그죠? 수소가 몇 g 있습니까? 4g 있고 산소가 몇 g 있습니까? 16g 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반응 후를 볼까요? 반응 후를 보면 전체 생성된 물질은 생성물질, 즉 물이 되겠죠. 물은 몇 g이 생성되었을까요? 18g 생성되었죠. 근데 남은 물질이 있지. 남은 물질은 누가 될까요? 수소가 2g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는 총 20g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생성물질 2g과 남은 물질 2g, 18g과 남은 물질 2g이 있으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어떨까요? 같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됩니다. 반응 전에 20g, 반응 후에 20g. 하지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이들의 반응 비율은 1대 8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소는 2g이 반응했고 산소는 16g이 반응했고 생성된 물은 18g이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1대 8대 9의 반응 비율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남은 거는 2g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일정 성분배 법칙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소가 무한히 많고 수소가 적당량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비율로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소가 2g이 있으면 산소가 16g이 반응하는 1대 8의 비율로 무조건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혼합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 10g에 수소와 산소가 혼합물이라고 가정한다면 물이 수소 10g하고 산소 10g을 섞어주면 단순히 다 섞이겠죠. 하지만 화합물일 경우에는 일정한 질량의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정 성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여기를 한번 들어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정 성분배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하게 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물 만들 때 소금 1g에 물 10g이 섞어졌습니다. 그러면 총 몇 g이 될까요? 11g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다시 소금물 만들 때 소금 20g과 물 20g을 섞었습니다. 그러면 총 40g이 되겠죠. 소금물은 40g입니다. 하지만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것들이 결합하는 물질에는 일정한 질량의 비율로서만 반응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자로 구성하는 수소 원자수는 2개, 산소 원자수는 몇 개가 될까요? 조금 확대할까요?
저 한 개가 되겠죠. 개수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2대 1로 반응합니다. 개수비는 2대 1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물 분자는 개수비는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반응하는데 한번 보세요. 수소 한 개당 가지고 있는 상대적 질량이 1이라고 할 때 수소는 2개 있으니까 총 2가 반응했고 산소는 한 개당 가지는 상대적 질량이 16이라고 한다면 산소는 총 16이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몇 대 몇이 될까요? 1대 8의 질량의 비율로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이거?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수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비는 1대 16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이 1이 되는 거고 산소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은 16이랍니다. 그런데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상대적 질량이 1짜리인 게 2개가 있고 16짜리인 게 1개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질량비는 1대 8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이거? 네, 좋습니다. 모든 화합물은 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원자 한 개가 가지는 상대적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소가 1, 탄소가 12, 질소가 14, 산소가 16, 구리가 64입니다. 상대적 질량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대적 질량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잠시 이거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질량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누가 기준점이 될까요? 기준점은 바로 탄소가 기준이 됩니다. 탄소, 얘가 기준이 되죠. 왜일까요?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가장 쉽게 상대적 질량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정짓느냐면, 자, 여기 지금 저울이 있습니다. 자, 저울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탄소 한 개를 올려놨습니다. 탄소 한 개를 올려놓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얘가 이 상태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얘를 수평을 만들려고 그래. 수평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소를 여기다가 올려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소를 한 개 올려놓으니까 얘가 약간 올라갈 거고 하나 더 올려놓으니까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걸 몇 개까지 올려놓냐면 몇 개가 될까요? 한 12개 할까요? 12개까지 12개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개를 딱 올려놓으니까 얘가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탄소 한 개하고 수소가 12개하고 질량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탄소 한 개가 가지는 질량을 내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소 한 개가 가지는 질량은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나 분수가 싫단 말이야. 그러면 탄소를 10이라고 한다면 수소는 몇이 될까요? 1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기준으로 할 때 탄소가 10이라면 수소는 1이 되고 질소는 14가 됩니다. 그러면 탄소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질량보다 질소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조금 더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탄소 한 개보다 산소는 질량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산소는 16이고 탄소는 12죠. 몇 대 몇이 될까요? 질량비가 4대 3이 됩니까? 그렇죠. 4대 3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탄소를 여기다가 몇 개를 올려놓냐면 3개를 올려놨어요. 그럼 12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하나 더 올릴게요. 4개를 올렸습니다. 4개 올리면 12짜리가 4개 있으니까 총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48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산소를 몇 개를 올려놔야 수평을 이루게 될까요? 자, 16짜리가 3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한 개당 질량과 산소 한 개당 질량은 몇 대 몇이 될까요? 3대 4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 질량비를 우리가 결정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암모니아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NH3라고. 이산화탄소는 CO2, 산화구리는 CuO라고 적게 되는 거죠. 자, 암모니아는 지금 질소가 몇 개 있습니까? 뭐가 질소가 3개 있어? 그렇죠. 질소가 1개 있죠. 질소가 1개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1개짜리가 질소 1개는 14니까 곱하기 14. 얘는 곱하기 1. 그러면 몇 대 몇이 될까요? 14 대 3. 그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14 대 3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수소가 3이 있고 질소가 14가 있으면 암모니아는 몇이 만들어질까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암모니아는 몇이 만들어질까요? 17이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 볼게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그 다음 산소는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 12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12짜리가 1개 있고 16짜리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2대 32가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4, 32, 4, 8, 32. 4, 32. 그럼 몇 대 몇이 됩니까? 3대 8의 질량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때. 한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구리하고 산소 볼까요? 구리는 얼마일까요? 64.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일까요? 16. 하니까 몇 대 몇이 될까요? 4대 1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독특한 게 하나 나왔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가 없는데 얘는 지금 플러스를 가지고 있죠. Cu2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그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Cu2 플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구리는 맞는데 구리가 뭘까요, 이거? 맞습니다. 전자 2개를 잃은 상태죠.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 선생님 전자를 잃었으니까 질량이 줄어든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왜냐하면 원자는 원자니까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조금 틀려. 우리가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상태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그 다음에 원자 상태의 질량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플러스 돼 있고 마이너스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질량이 뭐 어떻게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잠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제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게 볼트 너트 많이 나오죠. 이거는 볼트예요. 순놈, 얘는 너트입니다. 암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볼트가 2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볼트 2개가 있고 너트 4개가 있어요. 그럼 화합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개의 볼트에 너트 2개가 되어 있는 게 몇 개 만들어져 있을까요? 지금 2개 만들어져 있죠. 자, 화학 반응식을 적어 보면 볼트가 2개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2B라고 적습니다. B2라고 아니고 2B라고 적습니다. 너트는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4N이라고 적겠죠. 그럼 이거 2개 더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볼트 1개에 너트 2개가 만났죠. 그러면 BN2라고 적고 이게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2개 있죠. 앞에다가 2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걸 쓸 때는 앞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뭐 해야 될까요? 약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B 플러스 2N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BN2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봐봐. 지금 반응물에 볼트가 2개 있고 반응물에 너트가 6개 있는데 생성물에는 뭐가 만들어졌어? 얘를 봐. 너트는 지금 이 2개는 실제 반응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이거는 참여를 안 했잖아.
참여 안 한 녀석들은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참여한 녀석은 이 두 개 빼면 이 네 개만 되겠죠. 이 네 개가 실제로 참여했겠죠. 그럼 이렇게 적습니다. 자, 볼트 두 개가 반응했으니까 2B. 그 다음에 너트 네 개가 반응했으니까 4N.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N2가 몇 개 만들어졌다? 두 개 만들어졌다. 그러면 약분되죠, 이거? 그러면 B 플러스 2N 하니까 BN2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학생들 아마 이렇게 많이 적을 거야. 어떻게 적냐면 요거 잠시 지우고 분명히 이렇게 적을 거야. 2B 플러스 6N 하니까 BN2 해서 2 플러스 2N 이렇게 적을 거라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실제 반응에 참여한 녀석들끼리만 반응식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볼트 한 개가 몇 그램입니까? 5g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볼트 한 개가 5g이고 너트 한 개는 몇 g입니까? 2g이지. 2g짜리가 몇 개 반응했어? 그렇지. 이거 4g이지? 그러면 반응을 시켜주니까 총 몇 g이 만들어질까요? 몇 g이 만들어질까요? 응? 몇 g이 만들어질까요? 9g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왜? 5g짜리 하나하고 4g짜리 2g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4g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반응 왜 보세요. 볼트 한 개에 5g이고 너트 2g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4g이 되니까 합이 몇 g? 9g. 자, 반응 전에 9g, 반응 후에 9g. 변화 있습니까? 변화 없죠. 질량 보존의 법칙 만족했고 이들의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5대 4대 9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구리에서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에서의 질량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했습니다. 구리는 Cu, 산소는 O라고 적으면 안 되죠. O2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그럼 산화구리는 CuO라고 적습니다. CuO2라고 적으면 안 돼요.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2를 적고 여기에다가 2를 적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질량비가 4대 1대 5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제일 만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거 볼까요? 자, 구리가 몇 그램 있습니까, 지금? 8g 반응하니까 산소 몇 그램 반응했죠? 그렇죠. 2g 반응했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한 겁니까? 4대 1로 반응했죠? 그럼 산화구리 몇 그램 만들어졌을까요? 10g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구리가 8g 반응하니까 산소가 몇 g 반응한지 몰라요. 근데 산화구리가 몇 g 생성되었습니까? 10g 생성되었죠. 그러면 산소는 몇 g 반응했을까요? 2g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는 우리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4대 1대 5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답이 나올까요? 짠, 그렇죠.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래서 뭐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가 4대 1대 5다. 이거는 많이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구리를 CU라고 적죠. 산소를 O2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CuO라고 적고 앞에다가 2를 적고 여기다 2를 적습니다.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2대 1대 2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맞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보시면 여기 2대 1대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절대 질량비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수비고 분자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될까요? 이걸 외운다라고 선생님이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표가 나올 거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마그네슘 어떻게 적겠습니까? Mg.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O2. 그럼 산화마그네슘은 MgO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앞에 2 적고 여기 2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마그네슘이 6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만약에 6g이 반응했다면 산소는 몇 g 반응했을까요? 4g 반응했죠. 자, 그럼 4g 반응했으니까 산화마그네슘은 몇 g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10g이 됩니다.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배 법칙으로 생각해주면 3대 2대 5. 두 개 더하니까 5가 되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외운기보다는 여기 있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질량비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구리가루 4g을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 변화를 한번 봅시다. 자,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구리 Cu 플러스 산소는 O2 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CuO 이렇게 되겠죠? 2. 자, 개수비는 2대 1대인데 이게 질량비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질량비가 아니죠. 그럼 질량비가 아니면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산화구리가 몇 그램 만들어졌습니까? 5g 만들어졌죠. 그죠? 얘는 지금 5g이 생성되었습니다. 얘가 생성되면 이것과 이것의 합이 5g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산화구리가 5g이 만들어졌다면 구리가 4g 반응하면 산소는 몇 g 반응할까요? 1g 반응해서 5g이 만들어집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만약에 구리가 20g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산소는 몇 g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5g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화구리는 몇 g이 생성될까요? 맞습니다. 25g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볼게요. 하나 더. if 2. 만약에 구리가 21g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몇 g 반응할까요? 산소 같은 경우는 5g이 반응할 겁니다. 만약에 산소가 반응을 다 한다면. 그러면 구리는 몇 g 남을까요? 1g이 남겠죠. 1g이 남고 산화구리는 몇 g이 생성될까요? 25g이 생성되겠습니다. 그럼 반응 후 남아있는 산소는 있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 후에 남은 양 1g에 생성된 거 25g이 있으니까 총 26g. 맞죠? 반응 전에는 20g, 21g, 그 다음에 5g 있으니까 총 반응물의 총 질량은 몇 g이 될까요? 26g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그리고 구리하고 산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될까요? 4대 1의 질량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네. 그럼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구리가루가 4g 있습니다. 자, 지금 구리가루가 4g 있는데, 자, 볼게요. 구리 플러스 산소하니까 산화구리가 되었어요. 자, 지금 구리가루가 4g 있습니다. 이때 산화구리가 5g이 되었습니다. 그럼 산소가 몇 g 반응할까요? 근데 얘는 왜 계속 일정하게 될까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구리가루는 4g인데 산소를 무한정 공급하고 있죠. 계속 가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산소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산소하고 반응하는 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양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리가루가 양이 없기 때문에 산화구리의 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리를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산소는 무한정 공급되고 있는데 산소하고 반응하는 물질인 구리가 4g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